자, 이번 주제는요, 우리 유한집합에 대하여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공식이라고 할까요?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A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봤을 때, 집합은 항상 벤 다이어그램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려봤을 때, 자, 여러분 NA 합집합 B 그러면은 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NA가 뭐예요?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B는 뭡니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제가 지금 이 빗금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계산해버리면 어디가 두 번 계산되죠? 개수 셀 때. 이 교집합 부분이 보시다시피 보라색, 노란색이 두 번 색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두 번 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한 번 빼줘야 된다라는 게 이 연산의 핵심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보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소가 3개. 선생님 개수로 쓸게요.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개.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 개수 다 세보면 결국은 9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2개에서 여기 5개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2개에서 6개. 보세요. 둘이 더하면 다르잖아요. 왜 다르다고요? 교집합 부분이 두 번 계산됐으니까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주세요 라는 게 이 녀석의 결론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겹치면 한 번 빼주는 거구나. 그러면 만약에 두 집합이 겹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두 집합이 다시 말해 서로 선인 상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면 그대로 끝이죠. 왜냐면은 요거 어차피 몇 개니까 빵개니까 빼나 마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둘이 서로 서일 때는 이 부분을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쓰세요. 그래 안 헷갈리고 얘가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번에는 집합 3개로 해볼게요. A 합, B 합, C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 한번 세볼 텐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먼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 B,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스스로 구성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NA, NB, NC를 한 번씩 더할 텐데 상상해봐. NA, NB, NC를 딱 계산하면 뭔가 두 번씩 계산되는 것들이 있죠. 여기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NA 더하기 NB 할 때 여기 두 번 계산, NB 더하기 NC 할 때 이것도 두 번 계산, NA 더하기 NC 할 때 이거 두 번 계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심지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몇 번 계산되니? NA 할 때, NB 할 때, NC 할 때 다 계산되니까 오히려 3번 계산돼요. 이거 빼야겠다. 뒤에 뭔가 빼야겠구나. 뭘 빼야 되냐? 당연히 교집합 부분은 한 번 빼주고요. 또 B 교집합 C도 한 번 빼주고요. 또 C 교집합 A도 한 번 빼줘요. 네,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빼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빼면 이거 한 번 빼고 이거 한 번 빼고, A 교집합 C를 빼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한 번씩 더 빠졌어요. 근데 또 이렇게 다 빼버리면 이 가운데 별표는 총 3번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한 번은 계산해줘야지. 그래서 N, A 교, B 교, C 마지막에 더해준다. 이게 일단 공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길고 쌤 지금 설명할 때 지금 보면서 이런 생각 한 사람 있을 거야.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먹겠네? 그랬을 텐데
쌤이 지금 여기다 문자를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쉽게 증명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역의 원소의 개수를 A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개, C개, 그 다음에 D, E, F개, 그 다음에 G라고 할게요.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거 딱 보고 그 뒤로는 이런 작업 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A 합, B 합, C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개수를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G까지 요겁니다. 맞죠? 자, 이제 가볼게요. NA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NA는 A, D, F, G 다 더한 거죠.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예요. 맞습니까? NB는요. NB는 요거 4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예요. 하시면 되고요. NC는 뭐냐면 요거 4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C 더하기 F 더하기 E 더하기 G예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이거랑 더하면 막 여러 번 계산되는 게 있잖아. F는 딱 봐도 지금 몇 번이에요? F 2번 계산. 그렇죠? 그 다음에 D도 2번 계산. 그 다음에 E도 2번 계산. 그 다음에 G, 요 G는요. 1번, 2번, 3번. 무려 3번이나 계산이 돼요. 빼야 된단 말이에요. 뺄 겁니다. A 교 B를 뺄 거예요. A 교 B는 뭐냐면 D 더하기 G예요. D 더하기 G. 그럼 보세요. D 더하기 G를 뺀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둘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B 교 C는 E하고 G죠. E 더하기 G.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사라져요. C 교 A는요. C 교 A는 F 더하기 G예요. 그러면은 F 더하기 G면은 이 G를 여기서 지워야 되는데 A하고 G를 이렇게 지우고요. 마지막에 FG는 여기 E 살려놓고 F하고 G 이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보세요. 남은 애들을 보면은 A 남았고 B 남았고 C 남았고 그 다음 D, E, 그 다음 F까지 다 남았죠. A, B, C, D, E, F 다 남았는데 뭐만 없어? G만 없네. 왼쪽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A교, B교, C 요거를 한번 더해준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다 더하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집합 3개짜리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문제 풀 때 이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50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0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0개입니다. 이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면서 또 하나의 개념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반에 전체 인간 수가 50명이에요. 우리 반 50명이야. 와,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선생님 때는 한 반에 50명?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죠? 한 반에 50명이야. 근데 A라는 사람들이 40명이고요. A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 40명. B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2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랑 B랑 합치면 몇 명이야? 60명이잖아요? 그럼 이미 전체를 넘어서 버린 거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럼 무슨 일이 꼭 벌어져야 되냐면 교집합에 반드시 원소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몇 개 존재해야 되냐면 둘이 겹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겹쳐야 하는 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 최소한 10개는 겹쳐야 이 구역에 30, 이 구역에 10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30, 10, 10, 50이 딱 되는 거죠. 대신 바깥쪽은 이제 빵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집합이 돼야 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최소의 개수는 반드시 10개다라는 거고요.
자, 다른 모습도 생각해 볼게요. 전체 인원수가 50명인데 그러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몇 명이냐? 그러면 가장 많이 겹치게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쏙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작은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0개, 집합 A는 40개였으니까 여기도 20개.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된다? 바깥쪽 10개가 되면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20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보게 돼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교집합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합집합의 여집합. 자,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이렇게 쓸게요.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 가장 클 때, 이 녀석의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얘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원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바깥쪽 원소는 어차피 교집합의 원소가 많냐 적냐에 따라 얘도 그냥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도 적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일 때, 교집합이 최소일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도 최소. 그래서 여기는 빵개. 교집합이 최대일 때 바깥쪽에 있는 원소도 최대. 그래서 여기는 10개.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10개, 여기가 빵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느 구역을 물어볼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A 차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본다? 이것도 똑같은 거야. 교집합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거야. 교집합이 적으면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최소일 때 여기가 최대 30이 되는 거고요. 교집합이 최대일 때 이 차집합은 최소가 되는 거죠. 2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문제건 간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물어보면은 그냥 일단 교집합, 이 교집합이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를 찾아 놓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 차집합 원소의 개수를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쉬워서요. 자, 한 번만 살짝 우리가 차집합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때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러분 차집합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부분 빼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겠다. 혹은요. 아니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합집합에서 B를 싹 다 빼버려. 어때요? 합집합에서 B를 전부 다 개수 싹 빼버리면 우리가 찾는 차집합 원소의 개수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내용은 봤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